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300선을 뚫어냈고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안심을 해도 좋을지 위원님의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연준의 긴축이 끝이 보인다는 내용이 이제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난 모건 스탠리에서 일단은 이번 해 주식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예측이 맞았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고 난 뒤에 내달에 이제 50bp 혹은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번 FOMC에서 조금 긍정적인 힌트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 국채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3개월에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일단은 조만간 연준이 피봇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FOMC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어서 또 끝나고 난 뒤에 랠리를 이어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이번에 FOMC 끝나면서 어떤 내용이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종목들 지수가 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중간 선거가 이제 내주에 있죠. 그래서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야 되고 12월 FOMC를 앞두고 그 안에 고용 지표가 두 차례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CPI도 이제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고용 지표 두 번, CPI 두 번, 그리고 그 안에 중간 선거가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때마다 이제 약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빌미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10%대 급등이 나와줬고요. 영국 같은 경우 20%대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점 본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100%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돌려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내달까지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 우리 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리 GS나 또 다른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지금 낙폭이 과대돼서 저점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단번에 가기는 어렵지만은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두 번, 세 번 제기된다면 이쪽도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한번 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는 천연가스는 급등했는데 이제 반대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와 CPI 등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잘 보도록 하고요. 오늘장 특징주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또 섹터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섹터를 본다면 우리가 네옴시티랑 오늘 원전 쪽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네옴시티가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사우디 출장을 이제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날짜가 임박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옴시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전선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대한전선이 최근에 급등이 나와줬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은 뭐 전기 쪽도, 예, 전기 쪽도 어찌 보면은 네옴시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찌 보면은 원전 쪽에서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전선과 전기 쪽을 우리가 2차적으로 이제 따라서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27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장 굉장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은 그 당시 이제 제가 27일 말씀드릴 때만 해도 1,500원 초반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700원을 뚫어줬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며칠 만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주었지만은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는 해볼 만한 자리다. 아주 많이 낙폭이 가대된 자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주이자 어떻게 보면은 대한전선이 다른 부분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실적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잡았을 때는 1,650원, 조금 더 잡는다면 1,700원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00원 돌파를 해줬고요. 앞서서 이제 대한전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은 평당 한 1,700원 정도 확보를 해둔다면은 익절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빨리 익절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익절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은 비중 조절을 좀 해가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급등했다가 내일장도 이어서 탄력이 나와주면 좋지만은 이어서 탄력이 안 나올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많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좀 기회비용을 많이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만 제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세계 최대 석유 기업입니다. 아람코하고 일단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슈로 또 한 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을 건립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동이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 사우디 같은 경우 제2의 중동 붐의 핵심 국가로 이제 꼽히는 만큼 사우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지난번에 언급해드렸는데요. 여태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지 않다가 오늘부터 이제 탄력이 좀 뻗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만 보실 게 아니고요. 전기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앞서서 대한전선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만큼 익절 구간이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도 이제 1,710원에 이제 머물고 있는 흐름인데 추가적인 탄력 나오길 기다리면서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일단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네옴시티라는 재료를 안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장중에 17%까지 터치했습니다. 익절 구간이고 비중이 많다면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원전주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원전주 중에서 우리가 G2 파워가 생각보다 상한가를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낙폭 과대된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같은 종목들이 탄력을 뻗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탄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종가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탄력은 나올 수 있지만은 오늘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또 매물대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내가 만약 지금 원전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전선이나 전기 쪽에서 2차 파동을 기다리면서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늘은 뭐 우징이나 일진 파워 같은 종목들이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예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G2 파워나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탄력이 G2 파워나 한신기에서 탄력이 세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서 못 갔던 종목들에서 기대가 많이 나온 흐름인데 좀 아쉽지만은 늦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조정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밀어낼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40조까지 규모가 뭐 최대 40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에 13년 만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폴란드 퐁트누프의 원전 2기에서 4기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내용은 좋으니까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려면 한 3일 정도 구간을 보면서 조정 구간에 한번 진입을 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BHI 같은 경우도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주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구간이 생각보다는 일찍 나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신데 일단은 뭐 수익이 뭐 손절을 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 되고 다른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종목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분한 흐름으로 이 종목에서 수익을 못 가져갔으면 저 종목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보다는 전기와 전선 쪽으로 2차 파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AS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9월 6일에 주셨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최고가 기준 46%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8,0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본다면 강원에너지를 좀 좋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강원에너지는 제가 어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수익을 제가 안겨드린 만큼 수익을 오늘 장 짧게 좀 안겨드린 만큼 자,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7%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등이라고 말씀드려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반 정도 익절하시고 추가 탄력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반 정도 익절하고 반 정도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도 받아볼게요. 10월 6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피코그램입니다. 최고가 기준 2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 12%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이 종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일전에 우리 여러 차례 수익을 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오늘도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반반 전략을 지난번에 세워드렸습니다. 반 정도는 끌고 가시고 반 정도는 일단은 매수가에서 좀 입절을 하시고 매수가 위에서 입절 좀 하시고 그리고 매수가가 내가 높다 그러면은 매수가를 손절가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탄력이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이니까요. 오늘 익절을 못 하신 분들은 일단 일부 남은 물량을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나는 못 잡았다 하시면 다음 기회를 다른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반반 전략으로 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AS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8월 24일에 특징주로 주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조강 ILI. 이 종목 전략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강 ILI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원전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탄력이 나오다가 좀 말아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 탄력이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원전주 가면서 조강 ILI도 종가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목 AS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사실 좀 안타깝게도 제가 드리기 전에 좀 급등이 나와서 종가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들어가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종가 부분에 보자. 광명전기고요. 자, 원전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뭐 오늘 네온시티 관련주로서 뭐 대한전선이 이제 급등했는데 대한전선이 가면서 전기 쪽도 홍풍이 부는 흐름이고요. 광명전기도 동반 상승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또 원전주 중에서도 전선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난 8월에 베트남 전력 수요가
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등극을 한번 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또 기자재 수출 시장도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 보면은 원전주에도 속하고요. 어찌 보면은 네옴시티에도 속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밀어내서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광명전기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 네, 종가 지금은 1차 급등해서 윗골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잡으셔도 좋습니다. 현재가에 한번 1% 잡으시고 종가에 1%, 눌림목에서 1%, 3% 잡고 이제 급등 시 익절하시는 전략 세워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00원, 손절가는 2,14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레벨 종목은 바로 광명전기였습니다. 원전과 네옴시티라는 재료를 함께 안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종가에서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140원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